무서운 합병증을 부르는 당뇨병. 혈관 벽이 그냥 다 하얗게 보입니다. 석회가 앉아가지고 매우 심한 동맥경화증, 아주 심한 협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괴사에 빠지는 심근경색으로 진행하게 되면 무서운 당뇨 합병증이 나타날 땐 이미 늦었다. 단백뇨가 먼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 점점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서 만성 심부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1,400만 명이 앓고 있는 당뇨병 전 단계. 110에서 20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상이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104? 113, 125, 45, 50대 이상 성인 중 절반이 당뇨병 전 단계를 진단받는다. 13. 우리의 식단은 안전할까? 이거는 그냥 소고기 묵국이에요. 버섯 조금, 고사리 조금. 건강해 보이던 당신의 밥상에 숨겨진 비밀. 식탁에 숨은 고혈당 원인을 낱낱이 파헤친다. 식후 치솟는 혈당 수치와 밀려오는 식곤증은 당뇨병 시작의 신호탄. 식후에 졸림 증상을 호소하시는 것은 당뇨병에 대한 어떤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 예방을 위한 국민 혈당 낮추기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슴 높여요. 그렇죠. 다시 오늘은 필라테스로 운동합니다. 몸을 더 주물지 말아요. 엉덩이랑 허벅지 쪽, 뒤쪽이요. 그냥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근육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그거 위주로 운동을 많이 해요. 박진우 씨 부부는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있는데요. 평소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그는 다양한 운동을 즐깁니다. 자, 숨 마시고 내쉬면서. 필라테스 2번 정도 하고 수영 2번 하고 토요일이나 그때는 시간 되면 헬스장 한 번 정도 가고. 아 힘들어. 좋아요. 아침을 챙기는 박진우 씨. 건강한 식단까지 운동의 완성이란 마음으로 아침을 준비합니다. 신선한 과일 등을 갖춘 식단. 요건 뭐죠? 그릭 요거트. 계란도 있잖아. 우리 맞아 아침에 아침에 맞아 이거 군계란도 먹잖아. 먹지. 오트밀도 정량을 맞추는데요. 매일 같은 양을 먹으려고 이거 하나 반해서 둘이 같이 나눠 먹고 있습니다. 우유를 넣은 오트밀은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 먹기 좋게 불려줍니다. 고소함과 달콤함을 겸비한 땅콩 버터. 그만의 레시피가 있다는데요. 땅콩 버터랑 그릭 요거트를 섞어서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반 덜어서 먹거든요. 오트밀은 사이좋게 나누고 자, 식사 시작. 제작진은 식사 시간을 재봤습니다. 점심은 집에서 먹고. 뭐 어디 커피 한잔하러 갈까? 그래. 달걀 한 개를 크게 베어 무는 박진우 씨. 거의 두 입, 세 입이면 다 먹죠. 계란. 맛있게 한 숟가락. 7분 반 정도 됐는데 식사는 어느덧 끝나가고 이제 과일로 마무리합니다. 맛있구나. 아삭아삭한 게 맛있는데. 몇 분 동안 식사를 했을까요? 10분 한 40초. 금방 빨리 먹는, 엄청 빨리 먹는구나. 오늘 좀 천천히 먹으면. 빨리 먹었구나. 제작진이 박진우 씨의 식사 시간을 쟀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지방 조직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포만감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음식을 먹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받게 되는데요. 이 렙틴이 분비되는 데는 약 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결혼 6년 차에 접어든 박진우 씨 부부. 운동도 취미도 함께 즐기는 인꼬 부부의 점심 풍경은 어떨까요? 아침과 달리 한식으로 준비하는 점심 식사.
오곡밥과 국, 반찬으로 구성된 익숙한 식탁입니다. 특히 깔끔한 대구탕, 달콤한 매실장아찌가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와. 담백하니 좋구만. 맛있어. 그런데 왠지 추르비란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근데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는 속도가 조금 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먹나 보다. 이제 빨라. 빠르고 엄청 많은 양을 갖고 가는 것 같아. 그래서 경쟁심이 반찬이 많이 없어. 쿡쿡 달아져. 잠시 부부의 식사를 관찰해봤습니다. 1분에 한정윤 씨가 4번 먹을 동안 박진우 씨는 9번 음식을 먹었네요. 마지막에 하나? 뭔가 아쉬운 듯 보이지만 식사 종료. 네. 좀 빨리 먹었나 보다. 15분 한 30초 정도 되거든요. 네. 배가 고프면은 굉장히 좀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초조해지는 것 같아요. 좀 빨리 먹어야 되겠다는 느낌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기분도 좀 다운되고. 네. 공복 시간이 길면 배가 고프니까 더 많은 양을 드시는 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불규칙한 식습관에 따라서 식욕 촉진하는 그레닌이라는 호르몬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인해서 우리가 폭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박진우 씨가 요리하는 저녁. 와, 재료가 다양한데요. 밀가루 없이 그냥 계란 양배추전? 저는 먹고 싶고 그래서 이제 밀가루 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카레와 홍합탕까지 야무지게 차려진 저녁 식탁. 부부가 함께 차린 식탁인 만큼 박진우 씨는 더 맛있게 느낍니다. 저녁도 든든하게 끝냈습니다. 아니네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이거 한 송인가요? 네, 다 먹진 않고요. 반절 정도 먹어요. 과일을 좋아하는 박진우 씨. 오늘 후식 샤인머스켓입니다. 땡큐. 맛있겠다. 좀 달긴 달려. 맛있네. 후식으로 먹은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7, 8알 먹은 것 같아요. 제가 한 14알 정도 먹은 것 같네요. 이럴 때 혈당은 어떤 상황일까? 바로 확인해봤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상황. 이런 혈당 보신 적은 있나요?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근데 몸으로 뭐 혈당이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는데 숫자를 보니까 무섭긴 하네요. 박진우 씨의 혈당 수치를 면밀하게 확인해봤습니다. 체열을 통해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치를 확인하고 경부 포도당 부하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이 검사는 공복 상태에서 포도당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2시간 후 다시 체열을 해서 혈당치 변화를 확인합니다. 이 3가지 검사를 통해 당뇨병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연 박진우 씨의 혈당 수치는 어떨까요? 오전에 검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공복 혈당인데요. 이거는 이제 112 정도 나왔고, 이 수치는 이제 100이 넘으면 저희가 이제 공복 혈당 장애 이렇게 이야기하고, 126이 넘으면 당뇨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 정도 해당하게 되겠고요.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식후 혈당까지도 포함을 하는데요. 오늘 수치는 5.9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5.6까지는 정상으로 보고 6.4까지는 이제 당뇨 전 단계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2가지 수치에 대해서 당뇨 전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공복 혈당, 당화 혈색소 결과가 당뇨병 전 단계로 나온 박진우 씨. 자, 여기서 당화 혈색소란 뭘 뜻할까요?
당화혈색소는 평균 3개월 정도의 혈당 변화를 측정을 합니다. 3개월 중에서도 직전 한 달이 그 지표의 50%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직전 2달이 나머지 50%에 영향을 줍니다. 인슐린 저항성 수치는 인슐린에 대한 반응 정도를 나타내는데 정상 기준의 2배를 넘겼습니다. 박진우님 아침 식사에 과일, 오트밀, 고구마 이런 것들을 드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혈당을 높이는 그런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박진우 씨는 빠른 식사 그리고 식후 바로 먹는 과일로 생긴 반복된 혈당 스파이크가 고혈당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흔한 병이지만은 당뇨병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식사 후 올라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는데요.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인슐린 저항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포도당이 혈액 속에 쌓여서 장기에 영향을 미쳐서 당뇨병이 발생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면 사실은 이게 질환, 병은 아닌 거 맞죠? 아닙니다. 당뇨병 전 단계도 질환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절하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당뇨병으로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 진단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네.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mg/dL, 당화혈색소는 5.7에서 6.4%, 75g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2시간 후에 혈당 검사가 140에서 199mg/dL인데요. 국민 1,400만 명이 이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1,400만 명. 네, 그게 엄청 대충 어느 정도인 건가요? 30세 이상 성인에서는 10명 중에 4명이 해당하고요. 65세 이상은 더 증가해서 2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당뇨병 전 단계에서 네. 진짜 당뇨병까지 발전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매년 5에서 10% 정도 당뇨병 전 단계에서 당뇨병으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한 10년 정도 지나면 당뇨병 전 단계인 분들이 50%까지 당뇨병으로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과일 하면은 뭐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다라고 보통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과일이 이 혈당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얼굴인가 봐요. 과일의 과당은 단순당입니다. 또 과일은 당류의 함량이 높아서 과도하게 드시게 되면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는 과일로도 혈당이 오를 수 있고요. 특히 식후에 바로 이어서 과일을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일 뭐 적정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먹으면 좋을까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5알, 5알이요? 네. 이게 먹다가 이게 감질 나가지고. 네. 딸기는 7개, 그리고 사과는 반 개, 그리고 귤은 1개, 네, 감은 3분의 1개, 수박은 손바닥 크기 정도의 크기로 한 조각. 이거를 초과로 드시게 되면 이제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교수님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례자분들에게는 이 정도를 일일 권장량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전라남도 장성에는 복이 가득한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삼복가람 명패가 붙은 이 집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사랑으로 구워낸 고기를 들고 오는 오경택 씨. 든든한 저녁 밥상이 차려졌는데요. 아삭아삭한 배추, 개운한 파무침, 그리고 분위기를 더해줄 막걸리까지 준비됐습니다. 주말 저녁 막걸리 한 잔에 웃음꽃이 피어오릅니다. 술 되겠다. 응? 술뭐 되겠어. 배추에 고기를 얹어 크게 한 입 쌈 싸먹는 오경택 씨. 거기에 막걸리 한 잔이면 한 주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4, 5년 전에는 주로 이제 회식 위주로 이렇게 술을 마셨던 것 같고요. 소주 같은 경우는 2병, 3병, 1인당 한 2~3병 정도는 마셨고 그냥 배 부를 때까지 마셨던 것 같아요. 가족들은 식사를 끝내고 자리를 떴지만 마지막까지 식탁을 지키는 사람. 오경택 씨는 저녁 식사를 얼마나 했을까요? 다 드셨어요? 예.
시간은 한 22분 반 정도. 고기가 한 25점 먹었으니까 한 2인분 먹었습니다. 2인분이요? 네. 처음 알게 된 것은 한 8, 9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한 104, 105 정도 나왔다가 그다음에 최근 한 5년 전부터는 한 120, 130 뭐 약을 먹어라 이건 하지 않고 그냥 식이요법을 조절해라. 그래서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잘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오경택 씨의 아침 식사는 어땠는지 돌아가 보겠습니다. 휴일이라 늦지막히 아점 식사를 준비합니다. 충분히 익었겠지? 다 익은 것 같네. 제철을 맞은 꼬막이 먹음직스럽게 준비되고 좀 독특한데요. 닭발 그리고 두부김치와 채소찬을 곁들였습니다. 진짜 이거 나죠? 푸짐한 아침 식단. 맛있겠다. 다정한 아버지는 아이들이 먹기 좋게 꼬막도 미리 까놓습니다. 식사합시다. 가장 먼저 닭발을 양배추에 싸먹는 오경택 씨. 꼬막? 맵고 짠 닭발. 중독되며 손이 계속 갑니다. 닭발을 먹을 때면 한 번 먹는 밥의 양도 늘어나는데요. 닭발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좋아해요. 우리 따님도 닭발 좋아해? 평일에 먹기는 아침에 먹기는 부담되지만 주말에 먹기는 괜찮아요. 저희 남편 누나는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닭발, 똥집 뭐 이런 거. 아, 네. 주로 술안주는. 네, 곱창. 잘 먹었습니다. 잠깐만. 아드님은 벌써 다 먹었어요? 네네. 11분 조금 넘었는데 선생님도 다 드셔가네? 네, 보통 한 10분 이내에서 먹어진 것 같아요. 원래 꼬막은 보통 많이 먹는데 오늘은 좀 적게 먹었고 닭발은 5개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닭발과 다르게 채소 반찬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가족들이 하나 둘 식탁을 떠납니다. 꼬막 드셔. 하지만 오경택 씨의 본격적인 식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남은 꼬막을 다 먹을 기세인데요. 아, 배부르다. 지금 더 드신 꼬막이 한 몇 개 정도? 한 30개 정도 된 것 같은데요. 30개요? 네. 계속 먹어도 뭐 포만감은 느끼진 않고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멈추는 것 같아요. 여기에 4분의 3은 제가 먹는 것 같은데요. 난 잘나고. 잘나고? 식사 후에 밀려드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눕고 맙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에 빠져든 오경택 씨. 숙면하는 모습인데요. 아빠 자고 있어. 가족들은 식사 후 바로 누운 가장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제대로 자고 있어. 양호야. 진짜 주무셨어요? 네. 좀 잤어요. 네. 한 40분 잤나? 아휴. 16분 정도 주무셨어요. 식사 후 참을 수 없는 졸음을 느끼는 오경택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네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냐 힘들지 않으셨어요? 공복 혈당은 153 정도 나왔어요. 126이 넘으면 당뇨 얘기하거든요. 당화혈색소라고 지금 이제 오늘은 6.5가 나왔는데 6.5가 넘으면 당뇨라고 해요. 설탕물 드시고 한 160. 이 수치로도 내당능 장애에 해당이 되시는 거여서 지금은 당뇨병 초기이세요. 공복 혈당, 당화 혈색소 수치가 당뇨병 초기 단계인 오경택 씨. 당뇨병 전 단계에서 더 발전된 상황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수치도 정상 수치보다 높은 3.1을 기록했습니다.
식사 속도가 빠르셔서 이렇게 되면 더 과식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구운 고기는 실제로는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기를 많이 드시고 장기간 드시면 체중이 증가하고 인슐린 분비에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혈당이 조절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식사와 끝까지 먹는 식습관이 과식으로 이어지면서 고혈당을 유발한 오경택 씨. 오경태 씨 같은 경우에는 식사하고 나서 식곤증을 진짜 많이 느끼신다고 하던데 혈당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급격히 상승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러면 혈당은 점점 낮아지면서 일정 수준 이하로 저혈당 상태까지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좀 졸림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식후 30분에서 1시간 이후에 가볍게 산책이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히 혈당이 오를 때를 의미를 합니다. 이때 우리 몸이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고 신장이나 혈관, 눈이나 다른 장기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의 혈당으로 계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또 악화시키기 때문에 당뇨병 전 단계인 분들은 당뇨병으로 진행이 빠르게 될 수 있고요. 당뇨병인 분들은 당뇨병 합병증도 더 심각하게 또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과 검진을 받고 있는 59세 김대호 씨를 만났습니다. 5년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았다는 김대호 씨. 최근에는 당뇨병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둘 다 당뇨망막병증은 현재는 없습니다. 양쪽 다 당뇨망막병증은 없는데 저희가 이 중심부를 확대해서 단층을 찍을 수 있는 빛 간섭 단층 검사를 추가로 했어요. 그런데 왼쪽 눈의 모세혈관 상태, 특히 황반부 근처의 모세혈관 상태를 나타내주는 사진인데요. 아직 저명한 당뇨망막병증은 없는 상태인 상태에서 안저 촬영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빛 간섭 단층 촬영에서는 군데군데 이렇게 혈류가 감소된 어두워 보이는 영역이 표층과 심층에 다 관찰이 되고요. 본격적으로 당뇨망막병증이 시작이 되는 이런 단계에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무혈관 지역도 커지고 피가 통하지 않는 무혈관 지역들이 아주 저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환자로 돌아와서 이 중심부 무혈관 지역 주변부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바깥쪽보다 어둑어둑한 이런 혈류가 적어진 것을 보아서 당뇨망막병증이 저명하지는 않지만 그 소견이 이미 모세혈관 수준에서의 손상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당뇨병 전 단계라고 안심했는데 당뇨 합병증은 서서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룩하게 올라온 병변이 있죠. 오른쪽 눈인데요. 왼쪽처럼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내려가고 아래쪽은 평평해야 정상인데 지금 오른쪽 눈 같은 경우는 물룩 튀어나온 병변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이 의심되는 소견이에요. 건성 황반 변성은 드루젠이란 노폐물이 쌓여 시세포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고, 습성 황반 변성은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겨 부종 또는 출혈이 생깁니다. 결국 황반에 변성이 생겨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기도 하고 시야 가운데 동그란 점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흡연하고 관련이 아주 많고요. 최근에는 당뇨 유병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비당뇨인에 비해 최대 2.4배가 높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부터 심혈관 질환은 혈관 협착을 유발하는데 협심증 및 심근경색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관상동맥이 크게 3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여기 첫 번째 혈관이고요. 이 지점이 아주 심한 협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양의 혈액이 심장 아래쪽으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흉통을 느끼게 되고,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산소가 적어지게 되니까 심장 근육이 움직이지 않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괴사에 빠지는 심근경색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기억해야 할 건 당뇨병 합병증이 당뇨병 전 단계부터 그 과정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흡연의 병력은 전혀 없었고요. 다만 내원 시에 시행한 혈액 검사상에서 당화혈색소가 6.0%로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환자였습니다. 당뇨 전 단계 자체만 갖고서도 동맥경화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에서도 동맥경화증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혈당은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장은 기본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구체는 타래 모양의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고혈당이 지속되면 이 동맥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사구체의 혈류량이 증가되고 압이 높아지면서 사구체 손상이 진행되게 됩니다. 단백뇨가 먼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 점점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서 만성 심부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고혈당으로 인해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는 김대호 씨는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확인합니다. 124요. 조금 낮게 나왔네. 네, 조금 낮게 나왔네요. 확인한 혈당은 꼼꼼히 기록해뒀습니다. 매일 적으신 거예요? 예, 거의 뭐 매일, 뭐 하루라 이틀. 네. 114, 113, 111, 145가 나왔고, 129, 124, 113.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 밑으로 내려간 경우는 없네요. 네, 없습니다. 요게 이제 뭐 한 4년, 5년 네,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는 김대호 씨. 밤샘 근무를 마친 후 첫 끼엔 시금치와 미역무침, 파프리카, 생선 등 균형 잡힌 반찬이 꾸려졌고 혈당 관리를 위해 잡곡밥을 선택했습니다. 은행, 검은콩, 루피니아, 현미, 뭐 보리쌀, 뭐 한 공기에서 조금 부족하게. 밥을 먼저 먹고 각종 반찬을 먹는 김대호 씨. 파프리카를 먹는 듯 하지만 곧 탕에 손이 갑니다. 간이 센 탕을 먹을수록 한 번에 먹는 밥 양이 늘어납니다. 생선은 그다지 자주 손이 가지 않고 밥과 탕을 주로 오가는 식사가 이어집니다. 생선은 처음 밥상이 차려졌을 때와 비슷하고 달걀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은 21분대. 달걀하고 생선은 거의 안 드시네요. 네, 밥을 뭐 우선시해서 먹을 수 있으면 나머지를 먹고 이런 식이죠. 그럼 식사하시는 순서도 탄수화물 먼저 드시면? 네, 밥부터. 밤새고 피곤하지만 잠자기 전 꼭 운동은 합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한 2,000번 되고 시간은 1시간 약간 전후가 됩니다. 밤새고 수면을 취한 김대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멋지신데요? 예. 네, 감사합니다. 어제 밤 새셨는데 주무시고 계실 줄 알았더니. 예, 뭐 틈틈이 취미로 좀씩 합니다. 지금 이제 점심 드시는 거예요? 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즙. 그리고 사과와 홍시로 차려진 간단한 식사입니다. 과일을 즐겨 먹는다는 김대호 씨. 특히 달콤한 홍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홍시 먼저 드시네요? 뭐 특별히 뭐 먼저 먹는 건 없고 그냥 아끼는 대로 먹습니다. 쉬실 때는 간단하게 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삼색이 밥을 챙겨 먹는 것보다는 이게 좀 간단하고 뭐 영양도 또 고루고루 먹는 것도 같고 이래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웅삼입니다. 웅삼. 김대호 씨가 먹는 즙엔 당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당이 10이고요. 홍삼즙에는 당류 8%, 배도라지 즙에는 당류 10%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뇨 성분 뭐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드셨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먹어봤습니다. 뭐 좀 들었네 정도 이제 느낌이 듭니다. 식곤증을 이겨내기 위해 집 뒤에 있는 산에 오르는 김대호 씨. 산책을 이렇게 할 때는 뭐 한 4,000보 정도. 그래도 꾸준히 등산도 하니 할 운동은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어유 오랜만이요. 그간 잘 지내는 게. 덕분에 아주. 오늘은 기타 동호회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친구와 기분 좋게 한 잔 기울이고 노래로 흥을 돋우니 술잔이 더 빠르게 비워집니다. 맞아. 술만 나네 오늘. 그래요. 치킨과 제육볶음까지 다양하게 먹고 소주 2병 가까이 비운 김대호 씨. 혈당 관리에 문제가 없을까요?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검사하신 내용 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선 시행하신 저희가 이제 공복혈당 검사가요.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내당면 검사 모두 당뇨병 초기 단계를 가리켰습니다. 그래도 운동한 덕분에 인슐린 저항성은 비교적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요거는 어떨까요? 뒤에 보시면 술. 네. 요거는 당이랑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술도 관련이 있습니다. 진짜요? 네. 과일로 만드는 과실주나 아니면은 곡류로 만드는 술 같은 경우는 그 원료가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술은 그 자체로도 혈당을 올리지만 간의 기능을 악화시켜서 혈당 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간은 남는 포도당을 저장했다가 부족할 때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안주 없이 술만 드신 날, 다음 날 저혈당을 경험하는 것은 간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깨가 그러면 우두둑 하면서 아픈 부위도 있어요. 그럼 오원전 씨는 스트레칭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에다 힘을 주기 때문에 여기랑 이게 근력도 좀 커지면서 홈 트레이닝을 통해 몸을 움직이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원전 씨의 아침은 잡곡밥과 소고기 콩나물 묵국, 달걀찜, 명태조림 등 익숙한 풍경입니다. 점심은 아이들하고 같이 드시다 보면 네. 더 쫓기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계속 봐야 돼요. 한 숟가락 먹고 이렇게 한 숟가락 먹고 이렇게 막. 유치원 보조교사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오원전 씨 다시 만났습니다. 퇴근 후 저녁 준비에 한창인데요. 사실은 딴 데 같으면 지금 아마 숨 넘어갈 것 같은데 아까 감자를 간식으로 나온 버터구이 감자를 제가 드셨어요? 버터구이의 이 향이 와 사람을 탁 땡기더라고요.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남편을 따라 중국에서 오랜 생활을 했던 오원전 씨. 오늘은 중국식 양배추 간장볶음. 동아요리 풍의 냄새가 예, 이제 중국 사람들은 설탕을 조금 더 쳐요 항상 여기다가. 본인도 그러세요? 본인은 안 쳐요. 단백질을 채워줄 삼겹살도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와, 너무 맛있어 보인다. 오원전 씨의 식사 순서는 어떨까요? 국이 있으면 국물을 먼저 한 번만 딱 떠먹어봐 이렇게. 밥은 한 번 먹어요. 그 상황 안 되면 그냥 보면서 제가 젓가락에 가는 거로 그냥 먹어요 저는.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삼겹살은 꼭 채소에 싸 먹습니다. 삼겹살 맛은 어떠세요? 사실 삼겹살은 이 고기만 먹어야 제맛이 나는데 근데 건강을 위해서 야채를 먹으면 그 맛이 희석이 돼서 20분 걸렸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드세요? 보통 이렇게 먹어요. 지금 이렇게 포만감은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또 뭐가 자꾸 씹고 싶어요. 포만감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씹고 싶은 느낌이에요. 뭘 꺼내는 걸까요? 빵이네요. 네, 이게 당뇨 환자도 괜찮다고 해서 제가 사왔습니다. 이게 견과류 빵인데요. 예. 뭐 설탕 같은 거 하나도 안 들어갔고. 식사 후 뭔가를 더 씹는 습관은 쉽게 끊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이면 한 4일? 일주일에 4일 정도. 네. 과자나 빵이나. 안 먹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호달한 느낌. 약간. 네. 있잖아. 네. 탄수화물로 된 후식을 즐겨 먹는 오원전 씨의 혈당 상태는 어떨까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검사하셨는데요. 궁금하시죠? 당화혈색소라고 오늘 6.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음식을 드시면 보통 식후에 이제 혈당을 높이게 되는데요. 그 식후 혈당이 높은 양상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음식 중에 식후 혈당을 높이는, 그러니까 쉽게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제가 밥 먹고 나서 거의 이 과자나 이렇게 식빵 종류 뭐 이런 거를 식후에. 좀, 예, 네. 씹고. 디저트 같이 이런 걸 네, 좋아하시나요? 좋아해요. 오원전 씨의 경우 공복 혈당은 정상이었지만 당화혈색소와 내당능 수치가 높았습니다. 그래도 인슐린 저항성의 경우 1.2로 정상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장님은 체성분 분석 결과 근육량이 낮은 것도 혈당을 상승시키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움직이는 양이 저는 굉장히 많거든요. 11층인데 11층도 걸어 올라가고 건물 3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루에 한 20번 이상 가까이 해요. 활동량이 없는 것보다는 많이 하시는 게 건강에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활동을 내가 많이 하도록 효율적인 거, 근육에서 우리가 혈당을 많이 잘 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육량이 부족하신 건데 지금 운동은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은 아닙니다. 식사 후에도 간식을 먹고 근육량 부족으로 식후 혈당 상승을 유발한 오원전 씨.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과자, 빵 정말 돌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약은 정말 피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먹는 것 중에 도대체 어떤 게 혈당을 빨리 올리고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단순당이 있는데요. 그 흰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음료나 쿠키, 아이스크림에 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 맛있는 거. 네. 그냥 먹으면 바로 단 거. 맞습니다. 우리가 먹었을 때 바로 단맛을 느낄수록 단순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빵이나 떡, 면 이런 것도 혈당을 많이 올린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경우에는 혈당을 또 빠르게 올립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복합당은 저희가 천천히 소화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원을 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통곡물이 있습니다. 혈당 이야기잖아요. 근데 기름지고 고칼로리, 칼로리 높은 거 관계없지 않을까요? 고칼로리 음식은 직접 혈당을 높인다기보다는 체중을 증가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혈당 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칼로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가 칼로리를 나타내는데요. 이 중에 탄수화물만이 직접적으로 혈당을 올립니다. 만약에 이제 탄수화물이 100만큼의 혈당을 올린다라고 하면 단백질은 간에서의 포도당 합성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해서 약 50% 정도 영향을 주고요. 지방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함으로써 약 10% 정도 혈당 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혈당을 올리는 속도는 탄수화물이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는 단백질, 지방 순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버튼만. 그리고 하루 24시간 혈당 관리를 위해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했습니다. 기본적인 균형식이다, 골고루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개별에 맞는 식생활 교육도 이루어졌습니다. 드시면 밥 3분의 1공기 드시는 거랑 똑같아요. 체중을 줄이고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중강도 이상 운동 교육도 병행됐고 건강운동관리사의 운동 모니터링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엉덩이가 조금. 과연 한 달 후 혈당 관리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